안녕하세요. DSB 연구실 박사과정 최희정입니다. 오늘 공유드릴 논문의 제목은 Pay Attention to Multilayer Perceptron입니다. 이 논문은 2021년 뉴립스에 억셉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논문 개요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LP와 CV에서 좋은 성능을 보이는 트랜스포머에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리커런트 프리 아키텍처라는 것인데, 이 트랜스포머가 각각의 토큰을 병렬적으로 연산을 하기 때문에 시간 정보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셀프 어텐션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이 셀프 어텐션이라는 모듈은 토큰 간의 스페셜 인포메이션을 통합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셀프 어텐션에는 스페셜 인터랙션이 인풋에 따라 달라지는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존재합니다. 즉 토큰의 값을 기반으로 연산을 진행하기 때문에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반대로 NLP 같은 경우에는 인풋 자체를 가지고 연산하는 것이 아니라 고정된 파라미터를 가지고서 리니어 프로젝션을 하기 때문에 임의의 함수를 나타낼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트랜스포머에서 셀프 어텐션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기반으로 셀프 어텐션을 대체할 수 있는 GMLP를 제안을 하였고, 이 GMLP는 스태틱 파라미터를 사용한 채널 프로젝션과 스페셜 프로젝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최종적으로 VIT와 버트의 셀프 어텐션을 GMLP로 대체하는 실험을 통해 제한 방법론이 셀프 어텐션보다 효과적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GMLP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GMLP는 트랜스포머의 셀프 어텐션을 MLP로 대체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앞에 보이시는 장표처럼 트랜스포머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안쪽에 셀프 어텐션 모듈이 MLP 구조를 가지는 프로젝션들로 대체되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인풋과 아웃풋의 프로토콜은 컴퓨터 비전의 태스크의 경우에는 VIT를 따르고 있고, 자연어 처리의 경우에는 버트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 GMLP는 동일한 크기와 구조를 가진 L개의 블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각각의 구조는 보라색에 해당하는 채널 프로젝션과 노란색에 해당하는 스페셜 프로젝션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MLP의 작동 과정은 크게 6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스텝에서는 D차원의 토큰 N개로 구성된 인풋 시퀀스인 X를 입력받습니다. 그래서 그림에 해당하는 파란색의 인풋 임베딩이라는 곳이 이제 스텝 1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인풋을 받게 되면 스텝 2에서는 채널별로 일단 노멀라이제이션을 수행한 후에 MLP 구조의 보라색에 해당하는 채널 프로젝션과 초록색에 해당하는 액티베이션 펑션을 통해서 인풋 X를 G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이 G를 도출하는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인풋 X에 U라는 MLP 파라미터를 행렬 곱한 후에 시그마라는 갤루 액티베이션 펑션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MLP 구조를 통해서 X를 G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G라는 것은 그냥 바이어스가 없는 일반적인 MLP를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이후에 이제 스페셜 게이팅 유닛이라는 스페셜 프로젝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텝 3에서는 G를 일단 채널을 기준으로 G1과 G2로 분할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스텝 4에서는 이 라지 모델의 안정성을 위해서 이 G2를 노멀라이제이션을 한 후에 MLP 구조의 스페셜 프로젝션을 통해서 이 G2를 한번 변환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G2에 W와 B를 가지는 MLP를 그냥 적용을 해서 FWB G2라는 값으로 변환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텝 3와 4에서는 앞서서 채널 프로젝션을 통해서 변환한 데이터 G를 이제 분할하고 다시 한번 그 프로젝션을 적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이 스페셜 프로젝션까지 진행이 된 이후에는 스텝 5와 스텝 6를 순서대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스텝 5에서는 멀티플레이케이티브 바이패스의 역할을 하는 G1과 게이팅 펑션의 역할을 하는 FWB G2
G1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G1은 스텝 3에서 분할된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게이팅 펑션의 역할을 하는 값은 스텝 4에서 이제 연산된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값에 대해서 엘레멘트 와이즈 멀티플리케이션 연산을 적용을 해서 최종적으로 SG라는 결과값을 도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텝 5에서 스페셜 게이팅 유닛이 끝나게 되는데요. 이 스페셜 게이팅 유닛이라는 것은 최종적으로는 채널 프로젝션의 아웃풋을 가지고서 이 스페셜 정보를 이제 도출하고 이제 변환하는 작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스텝 6에서는 MLP 구조의 채널 프로젝션을 통해서 스텝 5에서 도출한 Gtilda를 이제 다시 한번 이제 MLP 구조를 통해서 변화를 한 후에 이 y라는 값에다가 최종적으로 인풋 x를 더해서 최종 아웃풋을 도출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6가지 단계로 구성된 GMLP의 작동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스페셜 게이팅 유닛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페셜 게이팅 유닛인 SGU는 크로스 토큰 커뮤니케이션 없이 연산을 수행하는 MLP 구조에서 스페셜 인터랙션을 추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젝션이 두 가지가 있었었는데 앞서 보여드렸던 채널 프로젝션과 달리 이 스페셜 프로젝션을 위한 이 SGU에서는 스페셜 인터랙션을 추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단순 MLP가 아닌 게이팅 구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GU 연산인 SG에 대해서는 앞쪽에 스텝 3부터 5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SGU는 최종적으로 스페셜 인터랙션을 추출하는 과정을 통해서 순서 정보를 모델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GMLP에서는 포지션 인코딩을 따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SGU를 구성하는 MLP의 가중치 값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일단은 안정적인 학습을 위해 초반에는 스페셜 프로젝션의 W와 B를 각각 0에 가까운 값과 1로 설정을 해서 초반에는 사실 이 스페셜 프로젝션이 의미가 없도록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초반에는 토큰을 독립적으로 그냥 처리하는 MLP 구조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 이 W와 B가 다른 값으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이 스페셜 인터랙션을 추출할 수 있도록 학습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제한된 GMLP에 대한 실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CV와 NLP 두 가지로 나누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 살펴보면, 일단 이미지넷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GMLP와 벤치마크 모델의 성능을 비교했습니다. 이때 벤치마크 모델은 CNN 기반 모델과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 그리고 MLP 기반 모델 세 가지 종류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VIT의 인풋 프로토콜을 따라서 이미지를 16x16의 패치로 분할하여서 토큰 레프레젠테이션을 이제 한번 생성한 후에 이 GMLP를 적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실험 결과를 살펴보면 이 GMLP가 트랜스포머 기반의 VIT 그리고 DIT와 비슷한 성능을 도출을 한 걸 확인하실 수 있고, MLP 기반의 모델보다 어큐레시와 파라미터 간의 그 트레이드 오프가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험에서는 이 GMLP의 스페셜 프로젝션 웨이트를 시각화했는데요. 앞서 중요하다고 언급했었던 SGU에서의 스페셜 프로젝션 웨이트를 시각화해서 앞쪽에 보이는 장표처럼 도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시각화 결과를 통해서 모델 학습을 통해 스페셜 프로젝션이 이 로컬리티와 스페셜 인베리언스를 추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그 토큰 간의 정보와 그 다음에 로컬리티를 추출할 수 있는 모델이 학습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NLP 실험에 대해서 살펴보면, 일단 첫 번째로는 이 버트의 프리트레이닝에서 이 GMLP의 게이팅의 중요성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잉글리시 C4 데이터셋에서 GMLP와 4개의 베이스라인의 성능을 비교했는데요. 첫 번째 베이스라인은
러너블 앱솔루트 포지션 임베딩을 사용한 버트이고, 두 번째 베이스라인은 T5 스타일의 러너블 릴레이티브 포지션 바이어스를 사용한 버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두 번째에서 말씀드렸던 베이스 라인에 대해서 컨텐트 디펜던트 텀을 제외한 모델을 사용을 해서 셀프 어텐션을 사용하지 않은 베이스 라인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베이스 라인은 MLP 믹서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MLP 믹서는 트랜스포머의 셀프 어텐션 모듈을 그냥 MLP로 이제 교체한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를 보시면 SGU가 버트와 유사한 성능을 도출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다양한 모델 베리언츠에 대해서도 실험을 진행을 하였는데, 그 모델 베리언츠 중에서도 제안한 MLP가 가장 좋은 성능을 도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험에서는 모델 사이즈가 증가함에 따라서 GMLP의 성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확인을 했는데요. 일단 SST2 데이터셋과 MNLIM 데이터셋 두 가지를 사용을 했고, GMLP와 트랜스포머의 모델 캐퍼시티에 따른 펄플렉시티 변화를 확인을 했습니다. 먼저 SST2 데이터셋의 결과에서는 유사한 캐퍼시티에 대해서 비교를 해봤을 때 GMLP가 트랜스포머의 성능을 능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두 번째 데이터셋인 MNLIM 데이터셋에서는 GMLP의 성능이 사실 좋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이렇게 성능이 좋지 않았던 MNLIM의 데이터셋의 특징을 살펴봤을 때 이 데이터셋은 센텐스 페어를 활용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세 번째 실험에서는 이제 타이니 어텐션을 이제 GMLP에 적용하는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 실험을 통해서 MNLIM 데이터셋과 같이 크로스 센텐스 얼라인먼트와 연관된 파인 튜닝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셀프 어텐션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어텐션을 GMLP에 넣기 위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 GMLP는 스페셜 릴레이션십을 모델링 할 수 있다, 그런 장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GMLP에서는 실제로 그냥 셀프 어텐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작은 타이니 어텐션을 추가해서 MLP를 구축하고 실험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니 셀프 어텐션 모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그냥 싱글헤드의 어텐션을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SST2와 MNLIM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이 AMLP와 트랜스포머의 모델 캐퍼시티에 따른 펄플렉시티 변화를 확인을 했습니다. 실험 결과를 확인했을 때 이 두 가지 데이터셋 모두에서 유사한 캐퍼시티에서 확인을 해봤을 때 AMLP가 트랜스포머의 성능을 능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서 타이니 어텐션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